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비판할 때 문명 파괴자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심한 비판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궁극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명을 파괴한다고 하면은 그자는 야만족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대 정권이 뭐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 정권은 확실히 문명 파괴 정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완벽한 문명 파괴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문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문명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문명은 대충 법치, 과학,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법치도 파괴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사실도 부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김일성주의자들, 주사파 운동권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문명 파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를 댈 수가 있는데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만 든다면은 4대강 보 해체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 추진해가지고 4대강의 상류에 준설을 하고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보를 설치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전에는 상류는 물이 적어가지고 그냥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류에 물을 담그니까 완전히 그 주변 경치부터 달라졌습니다. 근데 구미에 가보면 호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강이 아주 좁았는데 낙동강 상류에 있는 주변 도시는 아주 모양부터가 근사합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주면은 물이 순환하면서 거기서 생태계가 작동하는 거죠. 뭐 제일 좋은 예가 청계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복원했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 물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청계천을 걸어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도 날아오고 물고기도 돌아다니고 저 하류에 가면은 물반, 잉어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물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야만적인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짓말을 전제로 해가지고 보를 해체한다든지 보를 상시 개방한다든지 하는 이런 반환경적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부하내동했던 관리들 그리고 이른바 환경운동가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문명 파괴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요. 지금 호남 지방은 가뭄이 아주 극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뭄은 예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가뭄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가두어둔 물을 다 풀어버렸다는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를 상시 개방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문명 파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총 5,280만 톤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5,280만 톤의 물이 담겨져 있었으면은
지금 호남 지방의 물 부족 사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뭄에 대비해서 최대 수위로 보를 운영했을 경우에 확보 가능한 물의 양과 보를 개방한 후 저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5,280만 톤의 물이 축이 났다는 겁니다. 이 양은 어마어마한 수량이죠. 예컨대 광주 광역시 시민 13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1,560만 톤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이 사라진 셈입니다. 작년 2월 기상청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예보하며 물 부족 사태를 경고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보의 수문 개방을 강행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야당이라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동안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며 보호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4대강을 재자연화라고 합니다. 그럼 4대강을 옛날로 돌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류가 쓰레기장이 된 그 상태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게 이게 재자연화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용어는 거꾸로 해석하면 딱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4대강은 그동안에 준설한 뒤 수량이 늘어나니까 상당수의 수질 지표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만행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보가 물을 묶어둔 덕분에 홍수와 가뭄 피해 걱정을 덜 하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강 바닥을 준설해가지고 물그릇을 크게 키우고 제방을 쌓아가지고 홍수를 막으면서 보에 가두어진 물로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의 환경 정비였습니다. 또 작은 수력발전소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호남권 가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그나마 호남에서 이 정도로 특히 광주 부분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영산강에 만든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 또 당시에 전남지사 하던 박준영 씨가 욕을 먹으면서 보를 설치한 덕을 지금 광주 시민들이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은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욕한 거 미안하다고 그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규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호응한 박준영 당시 전남지사 덕분에 호남권의 식수원인 영산강에 보가 2개가 설치됐습니다. 성촌보, 죽산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작년에 성촌보, 죽산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를 의결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를 해체하려면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 해체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보를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중단시켜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꼼수를 폈습니다. 보를 해체하지 못하니까 아예 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수문을 열어가지고, 왜 수문을 열었겠습니까? 일부 환경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인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보 해체는 안 되고 수문을 열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주민들은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데 그 말도 아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환경론자들은 기껏해야 수십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십 명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생태계 또는 생명과 관계되는 물을 다 풀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문명 파괴 야만 정권이었다고 규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최악의 겨울, 봄 가뭄이 예상된다고 발표된 작년 초에도 보수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금강유역의 보는 이런 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데 없어진 물의 양이 3,72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운 물을 수문을 열어가지고 내보낼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물이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는 건데 물을 저렇게 해프게 써도 되느냐. 각 가정에 대해서는 물을 절약하자 해놓고 이 정권적 차원에서는 수천만 톤의 물을 그냥 열어가지고 저 바다로 내려보냈다. 이게 문명 파괴입니다. 근데 이 문명 파괴의 시작은 어떠냐? 이념에서 출발한 거죠. 이 김일성 세력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 이념이 뭐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국의 이 지식인층으로 들어와가지고 망령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악령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민주화라고 사기치고 민족주의자라고 사기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의원도 되고 드디어 정권을 장악하게 이르렀다. 그래 놓으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4대강 보 해체 또는 수문 개방 결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